안녕하세요. 지마켓 옵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덕길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2월이 벌써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봄이 왔죠? 아주 따뜻합니다. 네. 오늘 좀 춥다 그랬는데 별로 안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조끼 하나 입고 이러고 있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뭐 추운가 했는데 진짜 안 추워요. 그래서 그냥 걸어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왔는데 맛있는 거 드셨나요? 오늘은 제가 애비동을 먹었는데 처음 먹어봤거든요. 잘 안 먹어요. 뭐 국물에 빠진 거를. 역시나 별로였습니다. 네. 다음부터 그냥 돈가스 먹어야겠어요. 인사부터 시작해볼까요? 정훈 K님 안녕하세요. 오인희님 안녕하세요. 클라릴의 코스메틱. 네. 제 거에서는 처음이신 것 같고 힐링님, 배상정님, 영광님 안녕하세요. 고영준님도 안녕하세요. 만나 반갑습니다. 처음입니다. 뭐 두 번째입니다. 뭐 이렇게 인사해 주시네요. 시냅스님은 몇 번째인가요? 정화주님 안녕하세요. 힐링님은 몇 번째신가요? 좀 횟수를 세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네. 저는 한 100번째입니다.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다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운영 관리하는 날이에요. 운영 관리는 뭐 그렇게 재밌는 시간이 아니라서 최대한 웃겨드리려고는 하겠는데 개그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웰그린님 안녕하세요. 뭐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뭐 우리가 국내에서 사입하는 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조하는 것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뭔가를 가져다가 하시는데 뭐 아마존에서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70% 넘게가 제가 봤을 때 중국 상품이에요. 거의 대부분. 드디어 이제 그들의 춘절이 끝났죠. 그죠? 돌아오기는 했는데 느립니다. 엄청 느려요. 엄청 느려서 저희도 원래 생산하는 일정이 한 2주 정도 밀린 것 같은데 빨리빨리 들어와야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길게는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품절되어 있는 상품들도 있으니까 약간 뭔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봄과 함께 그죠? 살아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적으로 버티다 보면 좋은 일이 3월부터 쭉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다지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다다당당당님 안녕하세요. 햇살몰님, 희경님 안녕하세요. 네, 화면 돌려드리죠. 판매 운영 이제 관리하기라고 해서 2년 걸렸다고요? 뭐가? 중국에서 물건 이제서야 만들고 있다. 네, 운영 관리하기라고 해서 뭐 쉽게 생각하시는 것들이에요. 뭐 상품 관리, 주문 관리, 클레임 관리, 정상 관리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죠. 어렵다라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신규 판매자일수록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기는 한데 기존 사업자들은 뭐 여기에 크게 또 그렇게 관심이 있진 않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거의 대부분 통합 솔루션을 사용하세요. 이쪽에 들어와서 사용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플레이오토나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게 뭐 옆방에서 뭐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뭐죠? 그 이지 어드민 이런 거 좀 사용하시는 것 같고 뭐 업체 홍보는 아닙니다. 그런 이제 솔루션 쪽으로 이제 다 넘어가시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등한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스템은 늘 말씀드리지만 각각의 뭐를 어느 정도 다룰 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솔루션을 사용을 해도 통합 솔루션을 사용해도 이 버튼이 이걸 위한 거였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오는데 그게 없이 그냥 사용하다 보면 이제 막연해지는 거죠. 그러다 이제 통합 솔루션이 어느 순간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오류가 뜨면 이제 들어와가지고 막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으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툴에 대한 익숙함은 좀 있으시는 게 좋겠다. 1.0, 2.0 이제 상품 관리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ESM 플러스 기준이죠. 점차 좋아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거 촬영했거든요. 뭐죠? 셀러 가입? 이런 거. 그런 것들 이제 저희가 이제 제공하려고 뭔가 편집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간편해지는 절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이미 됐었어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이제 생각은 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조금씩 좋아질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도 언젠가는 통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사담 한번 나누고 갈까요? 뭐 패션 시장에서는 1.0을 이제 배제하는 2.0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그게 작년 11월인가 방송에서 아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쉽게 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아직도 이제 혼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언제 어떤 절충을 맺을까에 대한 궁금증은 있긴 한데 전체 카테고리가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도 뭐가 이렇게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내 상품에 어울리는 상품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서 판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뭐 어느 흐름 쪽으로 간다라고 해서 무작정 그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내 상품 판매에서는 1.0이 맞다, 2.0이 맞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헌용님, 네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품을 찾을 때는 판매 가능해서 거의 찾거나 검색어를 넣거나 아니면은 여기다 이제 상품 번호를 넣죠. 제일 쉬운 방법은 이제 상품 번호를 미리미리 잘 잘 판매되는 상품 번호는 미리 좀 빼놨다가 메모장 같은 데 좀 정리해 두시라고 그랬죠. 제일 좋은 게 엑셀이고 거기다 정리를 해놨다가 뭐 포커스를 단 상품인지 안 단 상품인지 이런 것들 좀 구분 좀 해두시고 모든 상품을 내가 기억하고 여기서 관리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런 사람 보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파는 상품 코드는 미리미리 어느 정도 정리해뒀다가 이렇게 상품 번호로 검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신 것 같고 그리고 요 아이디 선택하셔갖고 검색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복수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뜨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나밖에 안 뜨잖아요. 그죠? 복수 아이디는 어떻게 만들어요? 뭐 그런 매출 기준이 어느 정도 지나가야 그 뭐 큰 금액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 500인가 800인가 그래요. 그거 넘어가면 이제 복수 아이디 막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옥션도 5개, 뭐 지마켓은 제가 3개로 알고 있는데 여기 뭐 엄청나게 많네요. 테스트 계정이라고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상품을 이제 관리한다는 측면 이제 상단 탭을 가지고 이렇게 탭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건데 위에 있는 게 1.0이고요. 밑에 있는 게 2.0이에요. 두 개를 이제 구분되다 보니까 아 이거 좀 버튼이 헷갈릴 수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 똑같은 기능입니다. 똑같은 기능. 그걸 두 개로 이렇게 분리해놨냐 아니면 합쳐놨냐 이 정도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1.0에서 이제 판매 시작 중지가 있는 건 품절을 걸었다가 상품을 다시 살리는 거.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고요.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판매 기간 연장. 왜냐면 우리는 90일까지밖에 판매 기간을 설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연장하는 게 뜨는 게 이제 ESM 플러스 메인에서 우측에 보면 7일 이내 판매 중지 이 숫자가 뜬단 말이에요. 클릭하고 들어와 갖고 기간 연장하는 거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배송 조건 변경하는 게 보통은 이제 그 배송지가 변경되는 경우죠. 거의 뭐 활용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출고지랑 반품지가 자주 바뀌시는 분들은 배송 조건 변경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작년 한 2년 전부터는 셀링을 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겪었던 게 배송비 변경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배송 조건 변경을 많이 활용을 하셨었죠. 좀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은 된 것 같고 또 약간 사담인데 요즘에 택배 빨리 가지 않나요? 택배 엄청 빨리 가죠. 특정 뭐 내가 100개를 보냈다만 3개 정도 빼고는 한 97개는 엄청 빨리 가지 않나요?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태이긴 한데 또 빨리 가죠. 저만 그런가요?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은데 택배비 올리고 빨리 가는 건가요? 뭔가 이상해. 갑자기 빨리 가. 적응 안 되게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 고시 정보 이거는 뭐 손댈 일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쪽에 넘어오니까 삭제가 있죠. 삭제는 중지 이후에 품절 이후에 삭제가 가능하다. 외우시면 됩니다. 굳이 삭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전 절대 삭제하지 않습니다. 상품은 삭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신규 판매자 때 쪼리를 팔았어요. 신규 판매자는 등록하다가 잘못 등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하면 되는데 수정 안 하고 막 신규로 이제 또 해본다고 막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등록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뻑이나 막 잘 안 돼. 그래서 아 이걸 좀 삭제하고 갈까 이런 생각으로 막 죽어라고 삭제를 눌렀던 적이 있는데 안 되니까 이거 왜 이래 하고서 품절하고 삭제하면 되는데 그러다가 메인 코드를 날리는 거예요. 아 진짜로 빈번하게 일어나요. 팔리는 코드를 품절을 걸어서 삭제를 하고 있다니까 진짜로. 그리고 막 포커스 걸어놓고 프리미엄 걸어놨던 거를 품절시켰다 삭제시키는 경우 진짜 골때리게 황당합니다. 이거 이러면은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품절만 해라. 삭제는 하지 마세요. 네. 품절만 해라.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어떻게 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삭제는 한 1년 정도 뒤에 해라. 이런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선물하기 설정이 나왔는데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물하기를 내가 뭐 빼놓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면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첫 줄에서 지금 쓰는 게 시작 중지, 판매 기간 연장, 배송 조건 변경, 상품 삭제 뭐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보면은 옥션 부가 서비스, 지마켓 부가 서비스, 프리미엄과 포커스를 다는 공간이죠. 그리고 우측으로 쭉 넘어와서 또 쓸만한 게 있나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요 밑에 발송 정책 변경. 몇 시까지 주문 시 오늘 당일 출고하겠다. 뭐 예약 설정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굳이 요 밑에 있는 요 애들은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없죠. 그죠?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드린 일이 없어요. 지금 설명한 애들만 건드리실 거고 2.0에 넘어가면은 그룹 관리 요 탭이 하나가 있는 거죠. 1.0은 옵션을 설정해서 추가금을 넣어갖고 판매를 하지만 2.0은 그 추가금 자체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단품으로 등록을 해서 그룹이라고 하는 약간 기획전 형태의 모습을 띠게 되죠. 그래서 이 그룹 관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상품 관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판매 상태 변경 있는데 이게 판매 시작 중지, 상품을 죽였다 살렸다, 품절 걸었다 다시 살렸다 요거 하는 거고 기간 연장 똑같이 있죠. 그리고 우측으로 쭉 넘어오니까 배송 조건 변경 있고요. 나 여기에 부가 서비스 설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거죠. 1.0에 이거 포커스랑 프리미엄 다는 거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아마. 상품 삭제 있고 발송 정책 변경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짤막하게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걸 왜 얘는 수정을 안 해줄까? 그거는 뭐 개발의 이슈가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1.0은 좀 지저분하지만 쓸만한 버튼이 별로 없는 거, 요 밑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 주로 사용해 보셨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더 설명할 거는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넘어가고. 그래서 그룹 관리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리스트형이랑 이미지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거의 사용하세요? 이미지형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거의 대부분 이미지형 사용하시는 거고 리스트형은 일자로 이렇게 찍찍찍찍 나오는 거고 이미지형은 이제 바둑판 타일 형식으로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나오는 거고 그렇게 그룹명은 노출 안 되는 거니까 나만 알아볼 수 있게 그냥 적으시면 되고 860에 600짜리 인트로 이미지 왜 우리가 기획전을 할 때도 상단에 이미지 박잖아요. 그런 것처럼 박아두면 좋다라고 했는데 예전에 상단에 뜰 때는 상관없었는데 지금 다 하단에 나오잖아요. 패션 빼고는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면 잘 모르겠네요. 상품이 먼저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상품 리스트가 이렇게 띡 나와 있어요. 없으면 찾으셔야 돼요. 여기 검색 있죠. 다음에 띡 클릭하고 여기 잘 안 보이죠. 그룹에 추가하기 파란 거. 요거 띡 클릭하면 아래쪽으로 넘어와요. 요거. 리스트는 알아서 뜰 거고 없으면 찾으시면 되고 눌러갖고 내리면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한 번 눌렀다 한 번 더 눌러야 해지되는 겁니다. 한 번 누르면 계속 선택이 돼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ESM 들어가서 볼까요? 이렇게 들어와서 그룹 관리 들어온 다음에 아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판매 가능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아무거나 클릭해 볼까요? 클릭하고 옵션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띡띡띡띡띡띡 선택해갖고 내려요. 뭔 얘기였냐면 이걸 이렇게 하고 내가 이 위치 조정을 했어. 이렇게 위치 조정.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위로 올려야겠네. 세 번째 있는 거 위로 올려야겠네. 이렇게 하면 얘만 선택돼야 되는데 아래게 같이 선택돼. 얘 해제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그냥 두 번 눌러야 돼요. 이렇게. 그래 안 그러고 내가 이거를 만약에 내가 한 칸을 내렸다가 잘못한 것 같네. 얘를 다시 올려야지 하고 이렇게 했다가 다시 올리잖아요. 두 개 같이 올라가요. 해제를 만들어야죠.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충격적이죠. 요거는 좀 그래. 여기다가 선택 버튼을 만들든가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항상 한번 누르면 해제 요거 기억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요런 것들 그룹을 이제 형성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쉬워요. 갑자기 난입한 강현희님 무슨 얘기죠? 바빠서 그렇다고요? 나중에 보시면 내일 7시에 올라옵니다. 고쳐야 되는 거죠? 뭘 고치죠? 유튜브에 뭐 고쳐요? 안 고쳐도 돼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됩니다. 그거 하면은 저희가 라이브하고 생방송하고 그러면은 알림이 갑니다. 알림 설정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도 한번 해주시고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룹 관리 여기가 끝났어. 그러면 이제 상품 기간 연장 겉에서 보는 것들인 건데 제일 많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ESM을 보죠. 제일 많이 보셔야 되는데 메인에 뭘 봐야 되냐? 공지사항 꼭 보셔야 되고요. 그죠? 꼭 봐야 됩니다. 꼭 봐야 돼요. 요 부분은 늘 보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요 부분 내 돈이 얼마나 있나 요거 아이디 선택하면서 요거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보통은 재고가 마이너스 날 일은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없어요. 근데 보통 요거죠. 요거 7일 이내 판매 중지 요거랑 포커스 7일 그 다음에 프리미엄 7일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보는 곳 중에 하나인데 7일 이내 판매 중지 83을 클릭하면 들어왔을 때 종료 7일 전 13개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70개 어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품 관리 2.0에 가보면 여기에 70개가 모여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메인에서 내가 7일 이내 판매 중지를 받아서 얘를 클릭하고 넘어가고 기간 연장을 하려고 할 때 디폴트로 링크 값이 전달되는 곳 랜딩 페이지가 어디다? 1.0의 상품 관리다. 그러면은 나머지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2.0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봤던 PPT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은 무조건 상품 관리에 들어가셔서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써놨죠. 그죠? 예, 요것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숫자가 떴다. 뭐 하나만 확인하시면 2.0 상품은 다 종료될 확률이 높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7일이 떴다. 그러면 시원하게 들어가셔갖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1.0, 2.0 다 확인하신 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판매 기간 무제한 해주세요. 안 돼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냥 전체 선택해버리고 그 숫자 뜨잖아요. 7일 이내 이 떠버려. 35건이 떠버렸잖아. 그러면 이거 그냥 클릭해. 전체 클릭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나만 클릭할게요. 판매 기간 연장한 다음에 90일 찍고 확인 눌러요. 그럼 안 없어지거든요. 막 또 눌러. 연장해. 걔를 계속 연장해버려요. 계속 연장을 하면은 걔가 어떻게 되냐면 계속 90일, 180일, 270일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야.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주시영님 왜 그러냐면 상품 한 개를 관리하는데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원이에요. G마켓에 등록된 상품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등재되는 상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처럼 선량한 판매자들은 상품을 한 땀 한 땀 하나씩 등록해요. 많아봐야 3개, 4개. 그리고 신규 상품 런칭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봐야 뭐 100개, 150개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어느 특정 부류가 솔루션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상품을 막 밀어넣습니다. 미친 듯이 밀어넣어요. 밀어넣어요. 막 40개, 10만 개, 100만 개를 막 밀어넣어요. 막 하루에 그렇게 밀어넣으면 그 상품이 다 팔리냐? 안 팔려요. 결국 서버로 들어가죠. 서버에 관리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100만 개의 상품 중에 팔리는 상품이 10개라고 칠게요. 나머지는요. 돈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일로 제한을 두는 겁니다. 11번가는 어떤 정책을 띄고 있냐면 일정 기간 동안 뭐 한 달인가요? 한 달 동안 판매량이 한 개도 없다. 상품 다 종료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런 식의 어떤 정책들을 마켓마다 다 갖고 있어요. 단 G마켓 옥션은 뭘 갖고 있느냐? 판매 기간 최대 90일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정직한이라는 말은 취소. 그러니까 정상법인 내에서 뭐 한두 개 이제 등록을 해놓고 그거를 막 잘 키워서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판매 가능이 여기에 뭐 10개다 하면 10개 해놓고, 뭐 시간 나실 때 이렇게 해서 판매 기간 연장하셔갖고 10개 연장하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한 10번만 하세요. 그럼 900일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거 신경 안 쓰고 판매하는 게 맞지. 90일이면 이거 언제 종료되지? 막 조마조마하면서 할 필요는 사실상 없다라는 거죠. 제가 어저께 약간 특이한 걸 했는데, 혹시나,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G마켓의 상품을 이렇게 클릭하고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연장할 일이 있어갖고 이걸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30일을 찍었는데, 이게 12,000원 뜨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어저께 제가 캡처 받아놓은 게 있는데, 2,700원이 뜨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오류야? 그래갖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르면은 미리 연장해야지 그러고서 90일 찍어갖고 4번 찍었거든요. 차감된 거에선 정상적으로 빠졌더라고요. 3만 얼마가. 네. 그래서 따라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요거 치는 때 가끔 이런 오류는 또 뜰 수 있더라. 속지 말아라. 차감은 그대로 되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돈 날렸습니다. 이번 연도 12월 며칠까지 저는 그 상품을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왔어요. 요런 것들. 그래서 연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저도 귀찮다라고 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기업의 어떤 구조상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맞춰갖고 판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 주시영님도 그거를 이해하길 바란다. 저도 셀러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이 클릭해요? ESN 플러스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긴급 처리 사항 이렇게 뜨잖아요. 메뉴 옆에 보면 거의 대부분 여기 보시잖아요. 주문 관리 들어와서 여기 하나하나 클릭하시는 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클릭을 하시죠. 그죠? 컴퓨터가 조금 더 사양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김원영님. 네. 저는 100개를 연장을 해도 됩니다. 조금 버벅거리긴 하는데 그게 사양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요. 조금 개수를 100개로 하지 마시고 40개 정도로만 하시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를 많이 클릭을 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아침에 이거 클릭하게 되는 신규 주문. 네. 이거 외에 뭐 볼 게 있나요? 그죠? 그리고 반품이나 이런 게 왜 들어왔지? 그 다음에 요 긴급 문의, 요거 고객 문의 이런 거 이제 보통은 보시게 될 텐데 거의 셀링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그냥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딴 데 클릭할 일이 별로 없죠. 그죠? 세팅부터 하셔야 돼요. 근데 주문 관리에 들어오면 이거 어디 있어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문 관리에 이렇게 들어오면 우측에 뭐 신규 주문이든 발송 처리든 들어오면 조회 항목 설정 이게 있고 신규 주문으로 가도 조회 항목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런 게 나와요. 제일 앞에다가 뭐 넣어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제휴사명 꼭 넣어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여기 띡 클릭한 다음에 이미 존재하는 필드래요. 어딨니? 너 왜 여기 있니? 맨 위로 이렇게 올려놔야 돼요. 이걸 왜 맨 위로 올려놓냐라고 하면 가격 비교를 타고 들어오는 고객이 있나? 요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특별하게 로그를 보시는 분이 없잖아요? 있으세요? 특별하게 나는 로그 분석을 한다. 지마켓 옥션 상품을. 있으세요? 뭐 파워클릭 리포트 보는 거 말고요. 광고 리포트 보는 거 말고 나는 일반 상품의 로그 분석을 하고 있다. 혹시 계시나요? 없으시면 제휴사명을 반드시 앞에다 갖다 놓기를 바랍니다. 추천합니다. 이렇게 필드 값을 좀 정리를 해 두시는데 보통 이제 제휴사명 뒤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택배 프로그램의 필드를 정리해서 올릴 때의 값과 동일하면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를 한번 좀 맞춰놓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설정했으면 끝나는 거냐? 아니요. 잘 기억하셨다가 발송 처리 오셔갖고 요게 한번 더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뭐 이게 이거 하는 게 있네요. 그죠? 이렇게 신규 주문 일괄 발송 이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요 필드랑 신규 주문 필드랑 똑같으니까 다운로드 받았을 때 같은 값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전체 주문 엑셀 다운로드를 내가 이렇게 받았을 때 주문별 다운로드를 이렇게 하죠. 그럼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여기 앞엔 제휴사명이 뜰 거고 아이디 필요하죠. 네, 주문번호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수령자명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발송 예정이 필요 없고 상품명 정도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얘네들도 거의 뒤에 있잖아요. 그죠? 필요한 애들이 앞으로 와줘야 되는데 쓸데없는 필드가 너무 앞에 있다 보니까 뭔가 보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아이디, 주문번호, 그 다음에 택배사명, 송장번호, 수령인명, 우편번호, 주소, 뭐 전화번호, 뭐 옵션 선택한 거, 추가 구성, 배송 메시지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러죠? 네, 거의 대부분 그러잖아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은 정리를 해두실 필요성은 무조건 있더라. 그래야 내가 뭔가를 관리하는데 좀 필요하더라. 이런 것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너 지금 방금 이거 왜 정리한 거야? 라고 하면 기가 막힌 엑셀의 실력으로 뭔가 정리를 했죠. 그죠? 보면은 이제 이게 아이디, 주문번호, 수령이면 택배사명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대량으로 택배 발송 처리를 할 때 굉장히 편하더라. 뭐냐? A, B, C, D로 이렇게 정리를 해둔 거죠. 그죠? 이건 조금 뒤에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넘어와 갖고 필드를 수정해 놓고 그거를 다운로드 받는다. 굉장히 세팅을 잘 해놔야 된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았을 때 내가 필요한 것들만 이런 식으로 차자자자자장 나오게. 그러면 내가 택배 프로그램 그 양식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찍 그어갖고 컨트롤 C, 컨트롤 V 찍 나오게 이렇게 이제 쭉 해놓으면 굉장히 편안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뭐 여기 보시면 이거는 딱 봐도 스마트 스토어 얘는 지마켓 옥션 이런 것들이 이제 쭉쭉 모이고 나머지 뭐 11번가 나머지 쿠팡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넣을 수 있고 내 주문 건수를 각 사이트별로 어디에서 들어왔나를 또 구분할 수 있고 뭐 등등등 뭐 나름의 어떤 뭐 스킬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노출할 칼럼이라고 하는 이 세팅이 반드시 정리가 돼 있는 게 좋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신규 주문이 들어왔어요. 몇 건 안 되죠. 전체 클릭하고 주문 확인이요. 판매 취소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좋지 않아요. 주문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는데 이런 게 뜨니까 이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쿠폰을 적용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고객이 쿠폰을 적용했어요. 적용을 했어. 고객이 지금 같은 시기 말고 일반적일 때 저번에 퀴즈였죠. 쿠폰을 적용했어. 그러면 이 쿠폰 할인 금액의 몇 %를 내가 부담하게 될까요? 네,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여기에서 쿠폰을 딱 적용했어. 승인을 해버렸어. 그러면은 이 할인 금액의 몇 퍼센트를 내가 부담하게 될까요? 네,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역시 똑똑합니다. 네, 퀴즈는 아니었지만 힐링님, 시네스님이 바로 맞춰버리죠. 5인이니까지. 역시 100번 이상 방문하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물어보기만 해도 답이 줄줄줄줄줄줄 나오는 이런 스킬을 가지고 있죠. 그죠? 역시 대단합니다. 네. 제가 저번 시간에 어느 분들이 나죠? 힐링님이었죠. 그죠? 우리 약간 그거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죠? 약간 꽌시 마냥. 오케이.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퀴즈는 아니었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식인이다라는 걸 한번 뽐내보려고 해본 겁니다. 네, 이해하시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같이 빅세일 기간 디지털 가전 카테고리에서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 빅세일에 참여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판매자들은 지금 이제 이런 게 뜨면은 할인 쿠폰에 50%, 이거는 이제 별도의 계약을 맺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관리에서 50%를 부담하게 되더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5%만 부담하게 되더라. 네, 이런 겁니다. 네. 그리고 발송 처리입니다. 발송 처리 오니까 여기 또 판매 취소 또 있죠. 웬만하면 누르지 마세요. 이건 나중에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발송 처리가 있어요. 굉장히 쉽죠. 택배 그거 넣고 그냥 발송 처리하면 끝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예정일 입력하는 게 있어요. 나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떴죠, 그죠? 얼마 전에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발송 예정일을 이제 미는 거 무제한으로 밀 수 있죠. 그다음 여기 기타 선택하신 다음에 설 연휴로 인해 배송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 출고됩니다. 그래갖고 출고 예정일을 딱 설정하시고 확인 누르는 거죠. 그죠? 많이 사용하는 거야. 품절일 때 거의 많이 사용하고. 뭐 넉넉하게 잡으셔야지 이거를 되게 뭐 타이트하게 정직하게 할 필요는 사실상 없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거 설정해갖고 날짜 다 해놓으면은 고객한테 알림 갑니다. 푸시로. 네, 그래서 여기 내용과 여기 내용이 다를지언정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5일날 재입고야. 예를 들어 1월 25일이 재입고야. 25일 찍어놓는 거 바보 같다고 했잖아요. 30일 정도 넉넉하게. 그때 안 될 수 있으니까 30일 딱 해놓고 요 밑에 25일날 재입고지만 시스템상 넉넉하게 30일로 날짜를 설정하여 안내드립니다. 이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5일날 입고되는 대로 바로 순차적으로 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딱 이렇게 하고서 쉼표 딱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발송 예정일 어렵지 않아요. 개별 발송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거 계속 장표가 왜 바꿔놨는데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잠깐만요. 두 개를 바꾸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발송 처리고. 아, 이게 일로 와야 되는군요. 그죠? 네. 이렇게 발송 처리 하는 거. 아니구나. 네. 잠시만요. 오류가 있어요. 처리하고 발송 처리하고 요렇게 이게 와야 되는구나. 오케이. 네. 그죠? 뭐 계속 바뀌니까 헷갈리잖아요. 신규 주문 확인하고 발송 처리할 건데 그렇죠. 이렇게 송장 넣어야죠. 그죠? 송장 넣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필드 값에서 그냥 계약한 택배사 선택하시고 송장 번호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예정일 입력. 그렇죠. 이렇게 와야죠. 대량으로 발송을 처리해야 돼요. 이제 여기 보면은 발송 정보 일괄 등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 이제 A, B, C, D 이렇게 해놨잖아요. A, B, C, D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필드 값을 뭐뭐 물어보죠? 아이디, 주문번호, 수령인명, 택배남명 이걸 그대로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아까 주문을 딱 다운받았을 때 요건 있으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붙여 넣으면 되고, 그죠? 여기 부분도 내가 택배사 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출력했을 때 송장 번호가 싹 기입돼 있잖아요. 아, 이거 수령인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네. 송장 번호가 되겠죠. 운송장 번호라고 돼 있죠, 여기. 네. 운송장 번호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띡 해갖고 요도 찍 해서 그대로 넣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게 계정 아이디, 주문번호, 택배사, 운송장, 등기번호 이 네 가지이기 때문에 얘네들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요걸 하면 된다라는 거죠.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저장해갖고 어디다가 아까 보셨던 발송정보 일괄 등록 이렇게 해갖고 여기 찾기 버튼 보이시죠? 네. 찾기 눌러갖고 그대로 업로드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미리 필드를 정리하라 그랬어요. 그럼 잠깐만 정리가 안 돼요. 필드 어디서 정리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다시
ESM 플러스의 주문 관리에 들어오면 발송 처리가 있죠? 발송 처리 여기에서 전체 주문 엑셀 다운로드를 받으면 다운로드가 받아져요. 얘를 이렇게 찍 해놓고 보면 여기에 아이디 있죠? 아이디 주문 번호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택배 사명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송장 번호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 다 지워버려요. 이렇게 지지지지지지지 이렇게 지워버려. 그러고 나서 얘만 남죠. 그죠? 요걸 그대로 저장해 놓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얘를 그대로 저장해 놨다가 여기 붙여놓고 여기 붙여놓고 그리고 업로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할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밀려 쓰지 말자가 있는데 내가 정확한 필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데 이게 밀려 쓸 일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별로 없죠. 오히려 내가 수기로 넣다 보면은 밀려 쓸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2번 정도 연습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익숙하게 처리가 가능하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문 관리 쪽에 또 들어와 보니까 쓸만한 기능 중에 하나 이제 상품 번호, 뭐가 팔렸을 때 어떤 상품인지를 볼 때 바로 날아갈 수 있는 요거 상품 번호 필요하고요. 판매 금액 필요하죠. 얼마에 팔렸느냐 라고 하는 거, 배송비가 얼마가 지불됐지, 내가 최초 설정한 가격 그대로 왔느냐, 그리고 여기에 정산 예정 금액, 정산이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네. 왜 금액이 다 틀릴까? 잘 생각을 해보면 쿠폰에 15%를 적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수수료 일반적으로 제외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가격 비교를 타고 들어와서 13%에 2%를 더해갖고 총 15%를 떼는 경우, 그리고 빅스마일 데이 기간이어갖고 쿠폰 금액의 50%를 내가 지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따라 이 금액이 약간 상이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근사치로 계산했던 금액과 여기서 보여지는 금액이 다르냐 틀리냐를 미리 좀 보시고 한번 들어올 때 좀 쭉 정리를 해 두시면은 이렇게 고정적인 금액으로 들어오는구나 라는 게 보여지니까 그때부터는 최대치로 잡을 거냐 최소치로 잡을 거냐를 결정해 놓고 내가 정산을 하다 보면 마이너스 나는 일이 별로 없겠죠. 근데 내가 그냥 대충 계산해 놓고 이걸 계속 정산을 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불어나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미리미리 꼭 확인을 해보셔라. 주문이 들어오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 좀 많이 활용하는 공간 중에 하나가 이제 배송 중, 배송 완료, 구매 결정 완료 이쪽입니다. 통계를 낸다라고 했는데 뭐 일반적인 기능에서는 그런 건 아니죠. 통계를 내는 공간은 아니에요. 들어오면 그냥 뭐 수령인 찾고 뭐 거의 수령인 이름으로 하니까 사람 찾아갖고 이거 뜨면 송장 번호 수정할 때 배송 정보 수정하는 거, 그리고 미수령 신고 들어오면은 미수령 신고 철회 요청. 미수령 신고는 뭐예요? 라고 하면 택배 기사님이 103호에 갖다 줘야 되는데 108호에 갖다 준 거예요. 3이 8로 보여서. 그런 경우에 전화를 해갖고 배송 완료가 떴는데 왜 나는 물건을 못 받았습니까? 라고 이제 미수령 신고가 뜨거든요. 그러면 전화를 하면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 기사님한테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화해 보면 103호에 갖다 놨는데 그럼 108호에 갖다 놨구나 이러면서 제가 다시 갖다 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갖다 놓으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고객이 이게 철회 요청을 넣어야지 해주지, 안 그러면 그냥 가만 내비두거든요. 그러니까 철회 요청을 한 번씩 눌러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직접 반품 신청, 이게 왜 있냐면, 자 아까 여기에도 판매 취소가 있었고, 그죠? 여기요 판매 취소가 있었고 여기에도 판매 취소가 있었죠. 제가 이거 웬만하면 누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냐면은 물건을 팔아놓고 저걸 누르게 되면 마이너스 3점인가 5점을 당해요. 물론 지마켓 옥션은 어느 사이트처럼 취소를 누른다고 해서 그게 엄청난 페널티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관대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면 내가 판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소하시라고, 이것도 몇 번 누를 일도 없어요. 거의 취소 안 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판매자 직접 반품 신청이 있는데, 일단은 고객한테 안내를 하세요. 송장 번호 들어갈 거고 배송 중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게 다시 반품이 되실 거예요. 고객님한테는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송장을 넣어버려요. 넣은 다음에 여기로 들어와서 배송 중 배송 완료죠. 들어와서 판매자 직접 반품 신청으로 클릭해갖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신규 주문 들어와서 발송 처리했잖아요. 플러스 1점, 직접 반품 신청하면은 마이너스 1점, 그래서 다시 0점이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피해가 1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는 버튼이기도 합니다. 없는 거. 그리고 고객이 뭐 난데없이 뭐 그냥 반품해 주세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교환 시청도 그렇고요. 대신에 고객의 변심인데 자꾸 나보고 해달라 그런다. 아니, 당신이 하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못한다 그러고. 네.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넘어오면은 배송, 구매 결정 완료가 있어요. 위에 거랑 얘랑은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얘는 지금 현재 배송 중 구매 결정을 안 한 거, 구매 결정을 아예 안 한 거, 그러니까 라이브 되고 있는 거, 정산도 안 된 거, 지마켓에서 얘기하는 배송 완료 플러스 8일이라고 하는 건 택배가 2박 3일로 가면 3일 걸렸잖아요. 플러스 8일, 11일 걸린다는 얘기예요. 정산이 아무것도 안 하면 고객이 액션 아무것도 안 취하면. 근데 이 밑에 있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해서 11일이 지났거나 아니면 고객이 구매 결정을 눌렀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쪽으로 몰려있는 거고 얘는 지금 현재 라이브 되고 있는 거. 언제든지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팔았던 주문량을 보려고 한다면 결제 완료라는 저 필드의 기준으로 내가 리스트업을 하게 될 텐데 결국 지금 현재 라이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구매 결정이 된 것들을 합쳐놓고 결제 완료 필드에서 그 기간 내에 있는 상품을 취합해야 내가 일주일 동안 팔았던 상품의 량을 책정할 수 있는 거겠죠. 맞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계를 낸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보통은 배송 중 배송 완료 들어가서 보거든. 그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싹 다 뽑아내야 되는데 최대 뽑을 수 있는 양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네, 일주일. 얘는 한 달까지 뽑혔네요. 얘가 일주일까지밖에 못 뽑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통계를 내려면 한 일주일 정도만 보신 다음에 추려내는 게 필요하다. 그럼 주정산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상품 일괄 공지라는 게 있죠. 제일 또 많이 명절 때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얘는 주문 관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얘는 상품 관리에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상품 등록 변경에 들어오면은 판매 상품 일괄 공지라는 게 있고 G마켓은 약간 플랫폼화 되어 있는데 옥션은 에디터로 그냥 남아 있죠. 그래서 얘를 써주게 되면 제가 봤거든요. 엄청나게 작은 글씨로 상세 페이지 상단에 보여줍니다. 엄청나게 작은 글씨로. 근데 이제 공지는 한 거니까. 네. 대신에 요걸 설정을 해놓으면 또 이제 주문하는 요런 쪽에도 이제 노출이 되죠. 근데 김대용 차장님이 그때 보여줬던 거 있죠? 네, 이거 말고 또 계정 쪽에 들어가 보면은 그 기간을 설정하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배송이 안 되는 기간을 내가 이런 식으로 안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기능의 결정적인 역할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고객과의 분쟁을 없앤다라고 보는 거겠죠. 내가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저는 안내를 했는데요. 당신이 못 본 겁니다. 이거와 너는 안내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주문을 했기 때문에 너는 상품을 배송했어야 돼 라고 하는 부분 이 두 갈래로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지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 이거는 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가 또 올라왔네요. 질문. 월요일 출발 배송 주말에 송장 넣으면 페널티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주문하긴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 여쭤봤잖아요. 그 플로아님, 희경님이 아마 그 얘기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시야? 2시 38분이야. 난 2시에 배송 마감을 쳤어. 그러면 나는 어차피 2시 이후에 있는 것들은 주문하긴 안 해도 되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때 뭐지? 대용 차장님도 그랬고 희경님도 그랬고 뭐라 했냐면 퇴근할 때 그거 주문하긴 하고 간다고. 그거 왜 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취소 못 시키게 하려고 배송 준비 중으로 넘겨놓으려고 일부러 다 눌러놓은 거 간대잖아요. 제가 그래갖고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주문량이 많을 때 일요일날 창고를 오픈을 하거든요. 오픈을 해서 그날 미리 송장을 뽑아놔요. 왜냐면 월요일날 출력 제한이 걸리는 때가 있었어요. 그 롯데 택배 쓸 때. 그래서 그거를 일요일날 이렇게 해갖고 발송 처리해놓으니까 뭐 전혀 관계없어요. 아무 관계 없던데. 네. 그래서 그냥 페널티 없으니까 월요일 출발로 뭐 어차피 그냥 월요일 출발이라는 게 없죠. 그 배송 시간을 미리 그냥 설정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평일 기준이니까 일요일은 빨간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넘겨놔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전혀 관계없어요. 그리고 G마켓 판매자 공지는 텍스트로만 되어 있어 불편해요. 네. 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오케이. 그리고
예. 네. 공개 텍스트 글자 크기 매우 적어서요. 아니 왜 공지 왜 뭘로 하시게요? 멋지게 뭘 하시려고? 뭐 배송 공지 말고 뭔가 전체적인 뭔가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소스를 활용 안 하시죠? 그 고전적인 방법이긴 한데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내용이긴 하죠. 이미 상품이 많으면 조금 힘들긴 해요. 네. 자, 봐봐요. 우리가 여기다가 그 IMG SRC 이거 해가지고 이거 상세 페이지 주소 이렇게 해서 그 만들어 놓잖아요. 뭔지 아시죠 이거? 뭔지 알죠? 이미지 이렇게 쭉 나열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위에다가 뭐 넣어놔야 돼요? IMG SRC는 그 1 곱하기 1짜리 픽셀 뭔지 알죠? .jpg 뭐 설명하는지 알아요 이거? 네. 이거 여러 개 넣어놓으라고. 요거 요렇게 위에다가 점이잖아요. 포토샵에서 1 곱하기 1짜리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이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그냥 마음대로 하면 돼요. 뭐. 내가 아무것도 안 돌렸나요? 네, 미안해요. 화면 공지 뭐 고로 해놓으셔도 되고 여기다가 공지 뭐 이렇게 해놔도 되고 공지 이름 이쁘잖아요. 공지 뭐 이런 거 1 아니면 뭐 이벤트 ENT 맞나요? 이벤트 뭐 이렇게 해놔도 돼요. 이런 것들을 1 곱하기 1짜리로 막 넣어놔. 싹 다. 여긴 상세 페이지 시작이잖아요. 그러면은 상세 페이지 상단에 뭐가 있을 거냐면 점 4개가 있는데 이거는 고객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걸 호스팅에다가 내가 고에다가는 뭐 예를 들어서 전체 공지 이거 하고 이거 외에는 답도 없는데 이거를 전체 공지로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는 힘들어요. 네, 실질적으로. 그러면 마켓마다 다 공지를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힘든데. 그래서 하나를 넣어놓고 업로드하면 전체적으로 싹 다 바뀌고 어디만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만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바뀌잖아요. 나는 저게 더 불편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편한 게 있으니까 G마켓 시스템을 제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설명드리기 좀 애매합니다. 오이니님, 오케이? 제가 그거를 막 에디터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G마켓이 바꿔주진 않잖아요. 그죠? 건의는 1년 전에 했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고객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1년 전에 했습니다. 1년 전에. 네. 건의는 수도 없이 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고객 문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막 남긴 다음에 여기 게시판 선택해서 이제 답변하기 요거 누르시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죠?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긴급 메시지나 뭐 이런 것들이 날라오는데 그것도 뭐 이렇게 찍 작성하셔갖고 답변하기 누르고 이렇게 끝나는 거죠. 고객이 대부분 신고하지 않으면 긴급 메시지 저한테 안 날라와요. 요즘은 이제 날라오는 게 뭐 이미지 썸네일 정책 관련한 거 그거 외에 뭐 날라오는 게 있나요? 전 날라오는 거 못 봤는데 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배송 관련한 거 뭐 상품 뭐 이런 거를 고객센터에 아직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는 이제 긴급 메시지가 날라오죠. 그죠? 그런 거 외에는 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문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언제 오나요? 네. 그래서 아까 택배를 여쭤봤던 거예요. 요즘 잘 가죠? 라고. 이런 게 없거든요. 너무 평화로워요. 이것만 답변을 안 달아도 하루에 한 2시간은 절약하는 것 같은데 저는 완전 좋습니다. 요즘에 아주 편안합니다. 문의가 1도 없어요. 하루에 전화 한 2개 오나요? 행복합니다. 배송 안 될 때는 거의 한 15분에 한 통화는 받을 거예요. 계속 전화 오니까요. 조회 항목 설정 세팅에 클레임 관리 가면은 제일 중요한 거 요겁니다. 반품 송장 번호, 그다음에 여기 교환 수거 송장 번호, 그리고 교환 수거 완료일, 그리고 여기 반품 승인일. 이렇게 두 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송장 번호가 떴다라는 건 수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필드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꼭 보여지게. 요거를 앞으로 당겨놔요. 그리고 교환 수거 완료일 중요합니다. 수거 완료일 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보여야지 지금 이게 들어왔구나 이런 게 보이는데
안 갖다 놓고 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 영역 자체를 잘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물건을 팔 때 뒤로 새는 걸 막는 게 이거 정리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전화해서 꼼꼼하게 택배비 다 받아내고 그리고 물건 진짜로 보냈는지 등등등 그리고 실제로 입고됐으면 이게 내 잘못인지 고객 사유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취소 관리부터 가면 여기 이제 취소 요청이 뜰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지금 0이긴 한데 1로 뜰 때가 있어요. 띡 클릭하고 들어오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발송 처리랑 취소 처리가 있거든요. 취소가 떴지만 나는 이미 배송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클릭하고 발송 처리 눌러갖고 송장번호 기입하면 되는데 이걸 내 맘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고객이 바로 전화 옵니다. 취소했는데 왜 보내냐고. 싸우자는 거냐고. 그러면 이제 또 할 말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고객한테 먼저 안내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안 된다 싶으면은 택배기사 아저씨를 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빼주세요 라고 해서 내일 오실 때 수거하러 오실 때 다시 가져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기사님이 웬만해서 야이씨 이런 걸 빨리빨리 해야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네, 갖다 줍니다. 그 잠시 거기다 놨다가 그리고 요 취소 처리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배송 준비 중으로 넘어갔지만 고객이 취소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배송 중으로 아까도 뭐 그런 얘기했는데 넘겨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취소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 간선 상차가 되지 않으면 고객한테 배송 중으로 안 보이고 배송 준비 중으로 보이지 않나요?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돼요? 배송 중으로 내가 넘겨놓고 싶어도 간선 상차가 되지 않은 상태면 송장만 기입한 상태면 스캔이 찍혔어도 거기에 배송 준비 중으로 뜰걸요? 아무튼 간선 상차 기준입니다. 간선 상차란 택배 아저씨가 가져간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대리점에서 그 상차 트럭이 있어요. 거기다가 다 때려 넣은 다음에 그게 터미널로 들어가거든요. 그 터미널로 들어간 거, 그러니까 그 트럭에 실려서 이동한 거를 간선상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택배기사님에 줬다고 해서 간선상차가 아니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차피 페널티는 없긴 한데 예전에는 간선상차 기준으로 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날아가는 상품이 너무 많은 거야. 약간 배려가 된 거죠. 그죠? 절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버튼을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배송 준비 중으로 넘겨놨던 거를 내가 이 취소 처리 버튼을 통해 갖고 확인을 하려면은 송장을 뽑아놓고 배송 중으로 돌려놓은 다음에 포장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발주하기만 해놓고 송장 출력해 갖고 포장하는 사이에 다 포장해 갖고 보냈는데 왔더니 여기 취소 처리가 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배송 중으로 돌려놓는 게 맞기는 하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지금. 그죠? 그리고 넘어와서 방품 관리 보면은 이제 여기에 뜨죠. 네, 이렇게 뜹니다. 이런 것들이 이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떴다라고 하면 이제 반품 처리를 해줘도 되는 거예요. 사실 전산적으로 됐으면 나한테 들어온 건 맞으니까 안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갖고 뭐 수거까지 완료가 되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됐다라면 오케이인데 가끔 가다가 여기 이제 환불 승인 완료가 이제 빠른 환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되면 미리 고객이 그 뭔가를 이렇게 해놓고 빠른 환불 요청을 해갖고 이미 승인이 난 상태인 거예요. 그런 경우는 뭐 어떤 경우냐라고 하면 판매를 하다 보면 고객이 이미 택배비까지 다 지불한 거야. 그러니까 됐고 내가 지불했으니까 그냥 빨리 환불해줘. 이러면 그냥 빨리 환불이 되는 거예요. 뭐 상품에 하자가 뭐 그 훼손이 있었는지 이런 거 여부를 떠나갖고 그냥 일단은 택배비 결제했기 때문에 환불을 그냥 쳐준 거야. 그럼 내가 이제 받았을 때 상품 훼손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확인하는 게 맞고, 근데 또 그 빠른 환불이 되는 경우가 이제 고객이 야, 이 상품 좀 이상하다. 불량이다 이거. 그래갖고 이제 상품 불량을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는 경우에 빠른 환불 요청을 하면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되죠. 사실은 또 확인을 해갖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버튼이 뭐가 있는 거냐면 여기에 요 보상 요청 버튼이 있는 겁니다. 네, 보존 받으시라고. 이 버튼이 처음 생겼을 때는 지마켓이 이제 이거를 승인하고 뭐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했었는데 생각보다 이런 게 많지 않아요. 진짜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유하죠. 그래서 보상 요청 같은 거 하면 되게 잘 들어줍니다. 되게 잘 들어주고, 네, 뭐 임원으로 넣어주고 이런 것들이 잘 돼요. 그래서 그런 보상 요청이 실제로 있다라고 한다면 꼭 누르셔갖고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반품을 교환으로 하는 거, 그리고 교환을 넘어가면 교환을 다시 반품 처리하는 거, 요 정도 뭐 크로스 되는 거. 나머지는
뭐 수정하거나 이렇게 전혀 없죠. 그죠? 네. 근데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이런 건 있어요. 묵히고 묵혀서 여기에 많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넘어오잖아요. 넘어왔어요. 전체 누적 조회를 이렇게 하면 여기에 수거 완료가 이렇게 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 이것만. 이것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이걸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반품은 그나마 잘 보시는데 요거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친듯이 쌓여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반품은 완료가 됐고 했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교환 같은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클릭해서 교환 처리 해주셔야 되잖아요. 일일이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들어온 자 그냥 요것만 처리하고 있으니까 요거 못 봐갖고 이게 누적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처리하셔야 됩니다. 저게 막 누적되면은 페널티가 엄청 쌓이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안 그래요. 네, 그렇지는 않은데 처리는 하셔야죠. 보내준 거니까 정산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게 계속 있으면 그냥 붕 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상권으로 돌리기 위해 쟤를 처리를 하셔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택배비는 구매자 기책이 있고 그 다음에 판매자 기책이 있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 구매자 기책이 있는데 여기에 판매자 직접 송금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분한테 택배비 받으셔야 됩니다. 전화해서. 여기다가 구매자 기책 해놓고 맨날 이미 결제한 환불금 차감 이러니까 당연히 고객이 하겠지 하고 넘어가는 순간에 여기에 뭐가 낑겨 있는 거야? 판매자 직접 송금이 낑겨 있는 겁니다. 그럼 배송비 못 받는 거예요. 전화해서 일일이 다 받아내셔야 됩니다. 옥션은 상세 보기 클릭하셔갖고 보셔야 돼요.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네, 요거는 다 일일이 다 확인하실 필요가 있더라. 네, 최소한의 방어수단이다라고 해서 뭐 아까 오이님들 이야기하셨고 뭐 등등등 했는데 공지를 뭐 보여주고 FAQ를 보여주고 여기에 이제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하단에다가 이런 안내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품 정보 제공 고시도 포함이고요. 그런 자세한 안내나 작성, 표현은 결국에 고객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뭐 판매자가 방어받을 수 있는 수단이 많냐라고 했을 때 뭐 녹취나 아니면 이거밖에 없는데 뭐 일일이 그걸 녹취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고객과의 통화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좀 만들어 두시고 대응할 필요는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서 질문을 읽을게요. 네, 이제 부록인데 충전하기가 그 정상 관리에 있어요. 못 찾으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판매 예치금 관리. 임원이 쓰신 것들도 전부 다 이런 데서 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충전하기 이거 눌러가지고 아이디 꼭 선택하시나요? 충전하기 눌러갖고 하시면 되는데 보통 얼마씩 충전하시나요? 한 방에 한 100만 원씩 하시나요? 초기에는 한 10만 원씩만 하셔도 돼요. 5만 원 하셔도 되고. 네. 네. 근데 나 충전하기 할 때 그거는 나는 좀 부탁하고 싶어. 왜 100만 원 단위가 없는 거야? 최대가 15만 원이고 직접 입력이야. 눌러갖고 숫자 쓰기 귀찮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 좀 있었으면 좋겠고 난 그것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 왜 연락은 오잖아요. 내 지마켓 뭐 머니가 얼마 남았다 이렇게 갖고 문자가 오잖아요. 문자가 오면 거기서 바로 링크 이렇게 딱 클릭해가지고 아이디 비번 넣은 다음에 그냥 충전 바로 거기서 했으면 좋겠어. 아니 왜 이걸 안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건 진짜 매출에 직결되는 것들인 건데 지금 만들어요. 이건 매출에 직결되니까 그게 없으니까 이거 ESN 플러스 로그인 해야 되는데 모바일 ESN 플러스 없잖아요. 그죠? 그럼 구글로 들어가갖고 막 해야 되는데 아니 비밀번호 또 오지게 길어야지 뭐 그냥 이거 기억하고 있지도 않은데 이거 막 치고 있으려면 막 계속 지마켓 뭐 오류 났다고 뜨고 막 진짜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 뭔가 문자로 이모니가 부족하다고 뜨면 링크 값 하나 주고 그거 클릭해가지고 결제하면 스마트 스토어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바로 결제해갖고 충전할 수 있게끔. 아니 모바일을 만들든가 아니면 충전을 쉽게 해주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판매자들이 그러면 뭐 광고비 없으면 그냥 뭐 쉬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사실 웃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만들어주면 좀 좋긴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다음에 정상관리에 가보면 이제 여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간 쭉 설정하시고 조회하기 버튼 누르면 이게 쭉 나옵니다. 얼마 전에 부가세 신고 다 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해갖고 엑셀 다운로드 받아갖고 하는 거. 옥션엔 왜 엑셀 다운로드가 없을까? 늘 얘기하지만 뭔가 7월에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를 건의해보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냥 내역 쭉 적어갖고
뭐 세무사한테 보내거나 아니면 뭐 스스로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 거겠죠. 그죠? 운영 관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버튼을 직관적으로 클릭하면 되시는데 이걸 클릭하면 큰일이 날까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있죠. 신규 판매자는 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보여지는 대로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 한 번 꼭 물어봅니다. 알럿창이 뜨면서 이거 맞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네, 아니요. 승인할 거야? 확인할 거야? 이런 것들 꼭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큰일 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만약에 큰일 나면 다시 수정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돈 지출되는 부분은 많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 되고 운영관리의 폭은 굉장히 넓어요. 뭐 광고로 확장하면 그럴 수도 있고 상세 페이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뭐 확장시키면 확장시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뭐 안내드리는 ESM 플러스의 기능 4가지를 구분하자고 한다면 상품 관리, 주문 관리, 클레임 관리, 정산 관리입니다. 그래서 4가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판매하시면서 좀 익숙하게 버튼을 한 번씩 좀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서 희경님의 질문이죠. 저 어제 방품권 때문에 피 봤어요. 네, 진짜 피를 봤나요? 제가 작업한 건 아니지만 진상하고 상대를 진 뺐어요. 결국 져줬습니다. 쥐는 게 이긴 겁니다. 이겼군요.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증인도 있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물건 산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전화하자마자 야, 너 왜 이제 전화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전화해. 야, 너 왜 이제 진짜 이러는 거예요. 네? 전화 아세요? 그랬더니 너 왜 이제 전화하냐고? 너 내가 아까 전화했대 왜 안 받고 너 왜 이제 전화해? 너 내가 진짜 들어와서 자려고 하는데 너 왜 나 참 깨워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해갖고 아니 웃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역정을 내세요? 저 이러면은 저도 진짜 막 반말합니다. 반말하지 마세요. 막 이러고 저도 막 윽박질렀어요. 그랬더니 뭐 이 새끼야! 막 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너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웃었더니 웃어 이 새끼 너 어디야? 겪고 나니까 근데 짐 빼지 마세요. 진짜 10,0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대응하시고 그냥 뭐 상품 하나 버린다 생각하시고 저는 그랬어요. 그냥 그 고객님 반품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세요. 안 봐도 될 것 같아. 그냥 가지세요. 주지 마요. 뭘 그 우체국까지 가서 보내냐고 그냥 하지 말라고. 그리고 저는 그냥 환불 쳐버렸거든요. 네. 그런 고객 그냥 안 만나면 되는 겁니다. 블랙리스트 다시 등록하시고 김원영님이 환불 승인 완료가 된 건이 그거였네요. 제 상품을 반품 요청하고 직접 반품 택배로 보냈더라고요. 구매자 귀책으로 하고요. 판매자 연락도 안 하고 할 수가 있죠. 요즘 환영님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인터넷의 그 태생은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그리고 오늘 차장님하고 점심 먹으면서 제가 이런 얘기도 막 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식당에 가면 뭐라고 해요? 이거 개인 포스들이 다 옆에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 밥 먹는데 보면은 여기서 선택하고 그냥 내가 알아서 카드 결제 여기서 하면 주문이 알아서 들어가고 갖다 주시잖아요. 굳이 거기서 서빙 보시는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 드시겠어요? 라고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와서 서빙하시는 분이 들어온 사람한테 보통 뭐 주문할 거냐고 물어보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다시 이야기할게 하면 그분 다시 갖다 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또 막 또 얘기하고 가갖고 뭔가 오주문하는 확률도 있고 그리고 뭐 대부분은 그렇진 않은데 약 소수가 약간 불친절하게 대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툭툭거리면서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 만나는 게 맞아. 그래서 여기서 깔끔하게 주문하고 나갈 때 결제할 필요도 없고 그분은 딱 주문한 음식 갖다 주고 그냥 맛있게 먹으세요. 그러는 거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난 먹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편한 거야. 난 명품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 굳이 대우를 받고 뭐하고 이런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고 보는 거야. 비대면이야 그냥 주문 들어오면 전화도 사실상 필요 없다라고 보는 게 그러면 지금까지 막 이제 뭐 오픈되긴 했지만 CS 센터가 전화 안 받는 곳이 생각보다 많았잖아요. 전부 다 막 채팅으로 해야 되고 뭐 막 모바일 뭐 문자 뭐 이거 보내주면 링크 타고 들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막 간편 서비스 해야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거에 이미 적응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을 만드는 거는 최대한 분쟁을 줄이는 거예요. 그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자라는 거지. 그냥 시스템 상에서 좋은 시스템이 고객의 서비스를 그걸 이용하면서 더 만족을 느끼는 거고
판매자도 그걸 판매하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걷어내고 그런 인력을 걷어내고 그냥 시스템상으로 처리를 하다 보면 더 빨리 뭔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거기에서 나는 일정 부분의 로스는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진짜 막 엄청나게 많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걸 악용할래도 악용할 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안 하고 하는 게 오히려 헌영님 나중에 주문권 많아지고 이러면은 훨씬 더 편합니다. 훨씬. 그리고 웰그린님이 제가 헌영님이 주문권이 적은 사람으로 몰아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웰그린님 상패를 HTML로 작성할 때 실제 원본 노트에 작성한 코드와 옥지 상태 이게 뭐야? 작성할 때 실제 원본 노트에서 작성한 코드와 옥지 상패 HTML 코드가 바뀌어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왜 그런 건가요? 한글로 저장한 거 아닐까요? 네. 그건 왜 그런지는 우리 차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는 경로는 같을 텐데 파일 저장 이름이 한글도 아닌데 그게 바뀐다고요? 전 처음 보는 일인데 별로도 보인다고요? 별로 보이는 경우가 뭐지? 그거 뭘로 저장했는지 경로 말고 그 이미지 저장한 이름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붙여 넣어줄 수 있나요? 그거 보면은 그래도 사장님이 이야기해 주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채팅창으로 남겨두시고요. 네. 힐링님 준비하세요. 네. 힐링님 준비해야 됩니다. 힐링님 준비됐어요? 오랜만에 주간식을 낼까? 아니야. 그러면은 화내실 것 같아. 힐링님 준비됐어요? 빨리 얘기해요. 힐링님이 봐야 돼. 지금 하하하 치셨구나. 오케이. 화면 돌리기 전에 잠깐 질문을 보고 오케이. 힐링이 꼭 1번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꼭 1번을 해야 돼요. 1을 쓰란 얘기는 아니야. 지금 벌써 1 쓴 거 아니지요? 잠깐만요. 다 수정을 했고 클라릴의 코스메틱님이 구매자가 변심으로 반품 시 판매자 기책으로 반품했더라고요. 배송비 손해봤는데 구매자하고 피 보도록 싸워야 하냐면 저희가 손해보자 해서 넘어가긴 했지만요. 요거는 이제 전화를 해서 사진과 이런 것들을 다 해갖고 미리 문자로 다 날려줘. 그런 다음에 상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이 없는데 이거를 판매자 기책으로 하셨네요. 배송비 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구매자가 웬만해서 안 싸워요. 네, 안 싸워. 이게 정상 상품이라고 하면 그래 제가 그렇게 선택했나요? 막 실수한 척해 막 연기해. 제가 그랬나요? 그러면서 계좌번호 어떻게 보내드려야 되죠? 거의 대부분 그래요. 문자로 계좌번호를 날려주잖아요. 그럼 바로 배송비 입금합니다. 네, 진짜입니다. 저도 수도 없이 많아요. 전화해서 고객님 이거 상품 정상인데요? 왜 제 그 판매자 기책으로 넣으셨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그랬어요. 막 거의 대부분 그래. 진짜. 자꾸 제가 퀴즈 내고 할까? 안 돼. 퀴즈를 내면 질문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처리하고 있는데 힐링님 지금 부담 100% 계속 레디 하세요. 요즘 쿠땡이 판매자 상담자 이게 여기에다 그걸 왜 써? 이거 그 다음에
작년살에 G마켓 위탁 배송 화장품 5주문 배송 반품권 상품 도배손 위탁 공급사 환불 거부 구매자 연락 안 돼 확인해보니 원 주문자는 구매자의 쿠팡 자꾸 쿠팡 얘기를 여기서 왜 하지 마요. 저희 G마켓 스토어에 주문했으나 5주문 결국 G마켓은 야 별의별 놈이 다 있구나. 네. 네. 퀴즈 내겠습니다. 네. 우리 그 연관 지으면 안 돼요. 웬만하면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래. 자, 힐링 준비됐죠? 자, 나갑니다. 아, 이거 화면 좀 클릭해야지 또 힐링님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 연세를 내가 몰라갖고 순간적으로 잘 안 보이면 못 맞춰. 그럼 큰일 나. 자, 갑니다. 주문 관리에서 조회 항목 설정을 할 때 이것을 맨 앞으로 가져오면 좋다고 했습니다. 이것 필드명은 무엇일까요? 1번 주문자명, 2번 아이디, 3번 제휴사명, 4번 택배사명. 기가 막히다. 와, 다른 사람들 잔인해. 와, 다른 사람들 힐링님 못 먹게 하려고. 와, 진짜 잔인한 거 봐. 와, 빛의 속도로 내가 이렇게 빨리 올라오는 걸 처음 봤는데, 와, 진짜 대박인데? 웃겨 죽겠네. 와, 진짜 힐링님 못 먹게 하려고. 힐링 진짜 대단하다. 아니, 뭐, 미리 알고 있었어요? 3번 제휴사명 정확해. 힐링님 쿠폰 나갑니다. 네. 배상정님 나갑니다. 우다다 냥냥냥님 나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3번 제휴사명이었죠. 그쵸. 밑에 계신 분들, 네, 죄송합니다. 다음 그 또 제 거군요. 네, 시스템 시간에 오시면은 네, 두 분 또 해갖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진짜 엄청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야, 이런 경쟁은 참 아름답군요. 힐링님 위험했죠. 그쵸. 저 이렇게 빨리 올라오는 거 처음 봤는데, 야, 무서웠습니다. 네, 공포 영화의 한 장면. 오랜만에 네, 올해 들어서 가장 무서운 광경을 제가 눈으로 목격했네요. 재밌었나요? 네. 네, 배상정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아까 누가 또 기가 막힌 얘기 하나 했는데 뭐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 강현희님 다음 시간에 제가 약속을 드리고 1번으로 마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날 또 진행되는 시스템 내용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주변에 소문도 좀 많이 내시고 그리고 날 풀렸으니까 네, 야외로도 좀 나가시고 일만 하지 마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